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CA 회로의 주요 역할이 아닌 것은 페이지 16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중간 정도의 TCA 회로의 전체 반응은 다음과 같다. 5-6번식이 나오죠. 필담 문제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달라 TCA 회로의 주요 역할은 1번 동그라미 생합성과 전자 전달 체인에 필요로 한 전자 NADH의 생성, 그리고 2번 동그라미 아미노산 합성을 위한 탄소계 골격 물질의 공급, 그리고 3번 동그라미 에너지의 발생, 그리고 참고로 밑에 줄 끝에 TCA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세포가 CO2를 고정할 수도 있다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조금 전에 동그라미 쳤었던 1, 2, 3번 중에서 정답이 아닌 것은 2번 생합성에 필요한 NADPH의 생성은 아닙니다. NADH의 생성이죠. 22번 문제, 다음 중 시간 상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생화학이라든지 이런 교재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문제인데 페이지 37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표에 보시면 374페이지 표 10-3번 표를 보시면 Important Time 콘스탄트 상수가 나오죠.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첫 번째 플로우 L per V, L per Q 나오죠. L per V 나오고 그 밑에 줄 옥시젠 트랜스퍼 1 per KLA 나오고 그 밑에 줄 컨버션 프로세스 그로스의 뮤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4번 1번의 플로우의 V per Q가 시간 상수인데 V 제곱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 해당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피루부산이 NADH에 의해 바로 환원되어 생성되는 유기산은 페이지 17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와 관련이 되어진 부분이 나오고 환원이 되어지면 전자를 받거나 수소이온을 받거나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NADH로부터 수소를 받아서 환원이 되어서 생성되어지는 유기산은 일반적으로 발효 공정에서 전자와 수소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발효는 젖산 발효 있죠. 젖산 발효와 알코올 발효. 그래서 정답은 젖산 락테이트가 정답입니다. 178페이지의 구의 표 5-9번 표를 보시면 젖산 발효와 알코올 발효 이야기가 나오죠. 요 이야기도 기억을 해 두시면 정답 맞추시기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24번 문제 등전점과 관련이 되어진 문항이죠. 페이지 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아미노산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 등전점이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등전점과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나오죠. 중간에 아미노산 찌비트 이온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밑에 아미노산의 R자 전하가 0이 되는 pH 값을 등전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밑에 아미노산이 전기장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등전점이 0이니까 전기적인 성질이 0을 띠는 거니까 움직이지 않죠. 그 밑에 단백질 정제 공정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등전 침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와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433페이지 보시면 433페이지 등전 침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전 침전 단백질이 아무런 가운데 부분 등전 침전 단백질이 아무 전하를 띠지 않는 pH인 등전점에서의 단백질이 침전된다. 등전점 PI는 2분의 pK1 플러스 pK2로 정의되어진다. 그럼 대출 이 방법은 높은 표면 소수성을 나타내는 단백질이 효과적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낮은 pH에서 단백질이 변성되어질 수 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덱스트란과 폴리에틸렌 글라이콜과 같은 비이온성 고분자의 사용으로 단백질 분자 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감소되어 단백질이 침전된다. 체크해 두시고 등전점은 요 pK1, 2를 합한 2.4 플러스 9.6분의 2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등전점은 6 되겠습니다. 25번 문항 회분식 배양의 지수 성장기에서 배가 시간이 30분일 때 비성장 속도는 얼마인가? 비성장 속도를 구하는 문제이고 교재 194페이지를 보시면 미생물 생장 곡선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계산 부분이 나오죠. 질량 배가 시간 TD는 U분의 0.693입니다. 여기에 배가 시간이 30이니까 성장 속도의 단위도 30이니까 동일하죠. 단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의 역수로 나와 있으면 0.5로 해야 되고 분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30이죠. 30은 6분의 0.6헥소스 모노포스페이트는 174페이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헥소스 모노포스페이트 또는 다른 말로 펜토스 포스페이트 패스웨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173페이지 5-9 생합성의 개요 네 번째 줄 5탄당 인산 펜토스포스페이트 경로 또는 6탄당 1인산 헥소스 모노포스페이트 경로 그 밑에 줄 바로 밑에 줄이네요. 상당량의 환원형을 생산하기는 하나 이것의 역할은 생합성 반응에 필요한 탄소계 골격 물질과 동화작용을 지탱하기 위한 환원형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통 NADH는 에너지 생성 과정에 사용되는 반면 NADPH는 생합성 과정에 이용된다. HMP 경로는 3개, 4개, 5개 그리고 7개 탄소 원자를 갖는 1년의
저분자 유기화합물을 만들어준다. 리보스 퓨린계 화합물 보조 효소 그리고 방향족 아미노산의 합성에 중요하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26번 문항을 봤을 때 조금 전에 읽었던 방향족 아미노산의 전구체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3개, 4개, 5개, 7개였고 NADH가 NADPH죠. 기질 수준의 인산화와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7번 다음 보기의 DNA로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개수는 DNA로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의 개수는 27번 문제는 134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코돈 테이블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돈 테이블 전체가 64개의 코돈으로 되어져 있죠. 64개의 코돈으로 되어져 있고 AUG, DNA 상에서는 ATG죠. 게시 코돈. 메치오닌을 암호화하는 게시 코돈이고 코돈은 3개의 염기시 끊어서 읽어 나가죠. 띄어쓰기라든지 마침표, 쉼표 이런 것 없이 이어져서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대표해 보시게 되면 UAA, UGA, UAG DNA로 바꾸면 TAA, TGA, TAG가 되겠죠. 여기 나오는 여기 이런 코돈을 종결 코돈이라고 이야기하죠. 종결 코돈은 더 이상 암호화는 아미노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끝이죠. 그래서 요 뒤쪽은 만들어지지 않고 메치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만들어지죠. 종결 코돈은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8번 역전사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전사 효소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12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125페이지 역전사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첫 번째 그 밑에 줄 이 과정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와 같은 레트로바이러스와 진핵 생물의 금태주 끝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은 레트로바이러스와 진핵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태주 끝에 숙주세포에서 바이러스의 효소인 역전사 효소가 바이러스의 RNA 분자를 주형으로 활용하여 바이러스 DNA를 생산한다. RNA를 이용해서 DNA를 만드는 효소이죠. 역전사 효소. DNA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프라이머가 필요로 합니다. 방향성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5-에서 3-의 방향성이고 DNA를 주용으로 RNA 디펜던트 DNA 포리머레이즈이죠. 정답은 3번. 모든 생명체가 아니었죠. 레트로바이러스와 일부 진핵 생명체들에서 발견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2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9번 액체 배양법만 사용하여 발효하는 식품은 청국장은 메주, 된장, 메주, 콩을 해서 확인하는 그 사진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청주도 술 만들 때도 그 밥 쌀을 일반적으로 쌀을 찐 다음에 그 질매가 그 썩죠. 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스트를 넣어서 술을 담그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상 발효가 포함되는 반면에 식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30번 생장 속도에 지배되는 플라스미드 함유 균주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옳은 것은 생장 속도에 의해 지배되는 플라스미드를 함유하는 균주의 플라스미드 균주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방법 54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그 앞에부터 보도록 할까요? 유전자의 불안정성.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가지고 플라스미드 DNA에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삽입을 해서 일반 대장균을 통해서 대량 생산할 경우 그 목표로 하는 단백질들은 대장균이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대장균이 그 단백질들을 계속 생산하다 보게 되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왜 만들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계속 배양을 하는 동안 생각해서 이게 내가 필요하지 않고 내가 필요 없는 물질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 플라스미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유전자 불안정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41페이지 유전자의 불안정성의 원인 두 번째 줄 그때 유전자 불안정성의 원인 그 밑에 줄 분리에 의한 유실 구조적 불안정성 숙주세포 조절 기능의 돌연변이 그리고 플라스미드 불포함 세포와 플라스미드 포함 세포의 생장 속도비에 따라서 이런 유전자 불안정성이 생긴다는 거죠. 4-3-2 분리에 의한 유실 세포 분열 시 플라스미드를 전혀 갖지 못하는 딸 세포가 생성돼 발생.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543페이지에 나오는 풀이 예제 14-1번 문제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풀이 방법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 144페이지 플라스미드 구조적 불안정성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째 줄 정도 내려오시게 되면 염색체상에 끼어 들어가기도 한다. 체크해 두시고 545페이지 생장 속도에 지배되는 불안정성 밑에 달라 세 번째 달라 생장 속도에 비는 배지의 선택 예를 들어 플라스미드 불포함 세포를 죽이기 위해 항생제 첨가 같은 선택 압력 밑에 줄 끝에 회분식 배양에서 1회 내지 2회 정도만 더 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시점인 배양 말기에 유도 프로모터를 열어줄 수 있다. 유도되기 전에는 목적 단백질의 생성으로 인한 대사적 부담이 없고 그리고 밑에 줄 2단계 발효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그 밑에 줄 첫 번째 단계에는 플라스미드 포함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적화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생성물이 생성되도록 유도한다. 주로 시험에 언급되었던 이야기들이고 항생제 또는 영양 요구성 선택 압력을 주어서 플라스미드 함유 균줄만 성장하도록 한다. 그래서 30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31번 문제 단백질과 효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단백질과 효소에 설명하는 것 545페이지 보도록 죄송합니다. 6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효소 첫 번째 줄 효소는 촉매 작용을 하는
고분자입니다. 촉매 작용을 하는 고분자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효소는 단백질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요 페이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줄, 세 번째 줄, 촉매 특성을 갖는 RNA 분자들을 리보자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줄, 매우 효과적인 생체 촉매이고 매우 높은 반응 속도를 가집니다. 효소의 특징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정도 내려오게 되면 일반적인 효소에서 단백질 성분들을 이제 아포엔자임이라고 이야기하죠. 아포엔자임 일반적으로 뭐 요 책에서는 순효소라고 번역을 해 두었고 생화학책 같은 경우에서는 결손효소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효소에서 단백질 부분, 활성을 가지지 않는 단백질 분이죠. 이런 효소들이 아포엔자임들이 활성을 가지려면 코팩터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 보조인자들이죠. 보조인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금속 이온들이고 하나는 유기분자들이죠. 유기분자들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단백질들과 강하게 결합하는 녀석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유기분자들은 약하게 결합하는 녀석들이 있죠. 강하게 결합하는 녀석들을 이제 보결분자단, 예를 들어서 햄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강하게 결합하는 녀석들이 이제 코엔자임, 보조효소이죠. 보결분자단은 프로스테티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아포엔자임들이 보조 효소들과 결합하게 되면 이제 진정한 활성을 가지는데 이런 엔자임들을 이제 홀로 엔자임, 완전 효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효소는 단백질의 일부입니다. 32번 페니실린에 대한 특성으로 틀린 것은 661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61페이지 페니실린 첫 번째 줄 페니실린은 알렉산더 플레밍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죠. 페니실리움 균입니다.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페니실리움 균. 곰팡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진균이죠. 그래서 방생균이 아니라 곰팡이죠. 진균이라고 이야기하는 플레밍. 백타락탐 계열의 항생제이고 세포벽 합성 저해제입니다. 페니실린은 종종 나오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부분까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2줄 페니실린 G와 V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첫 번째 단락 페니실린 G 나트륨염, 두 번째 줄 페니실린 V 이야기가 나오죠. G 위에 줄 끝에 페니실린 G는 산성 조건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주사 투여해야 한다. 페니실린 V 같은 경우는 산성 조건에 안정하기 때문에 경구 투여 입으로 먹어도 된다. 그 밑에 줄 세포벽의 생성을 억제한다. 하나, 둘, 세 번째 줄 균주를 선별하고 개발하는데 상당한 능력이 필요하다. 그 밑에 단락 첫 번째 페니실리움
크리소게눔은 밑에 줄 배지 조성은 새로운 것의 개발과 함께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그 밑에 달라 첫 번째 줄 옥수수 침지의 콘스팁 리퀴드 질소원이죠. 질소원으로 이용되는 다른 질소원과 비교해 높은 페니실린 생산 효율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 달라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페니실린의 척세의 전구체는 발효 배지에 첨가할 필요가 있다. 663페이지 두 번째 달라 페니실린은 비성장 관련 생상의 특징을 가진 2차 대사 산물이다. 밑에 줄 고농도의 균체 농도를 얻은 후 첫 번째 밑에 천천히 또는 간헐적으로 영양소와 전구체를 생산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 내려오게 되면 pH는 6.5로 조절한다. 그 밑에 줄 끝에 배양액의 높은 점도 때문에 페니실린 발효 공정에서 산소 전달이 가장 주된 문제점이다. 그 밑에 달라 첫 번째 줄 가운데 기존 공정은 664페이지 세 번째 줄 유기용매 추출법은 검태줄 2.5에서 3의 낮은 pH에서 이루어진다. 세 줄 더 내려오시면 pH 3에서 분배 개수는 거의 20이다. 검태 단락 첫 번째 줄 끝에 pH 5에서 7.5 수용액에서 역추출된다. 그 밑에 달라 결정 페니실린 G 또는 V는 중간 물질로 판매되거나 그 밑에 줄 반합성 페니실린 제조에 이용된다. 기억을 한번 봐두시면 다른 문제 풀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3번 문제 다량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다량 영양소 이는 59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는 건조 균체량의 약 2에서 3%를 차지하고 핵산에 존재하죠. 맞습니다. 질소는 5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질소 나오고 건조 균체량의 10에서 14%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밑에 줄 단백질과 핵산의 형태로 세포 생장에 이용이 되어지죠. 정답 맞습니다. 탄소화물은 57페이지 보시게 되면 세포의 탄소와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이죠. 맞습니다. 이 페이지는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아서 빨리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은 건조 균체량의 0.5에서 1%를 차지하고 그 밑에 줄 NH4,2SO4와 같은 황산염이 가장 일반적인 황의 공급원이다. 0.5에서 1% 정도 차지하죠. 8%를 좀 차지하는 것은 위에 수소이네요.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175페이지 지방산 생합성 단계에서 아세틸코웨이가 이산화탄소로 생성되는 중간 생성물은 무엇인가? 175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줄 지방산 생합성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아세틸코웨이와 이산화탄소로부터 말로닐코웨이가 생성이 되어진다. 아세틸코웨이는
아세틸코이가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에 CO2가 결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CO2는 일반적으로 생체 내에서는 물하고 결합해서 COH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염이 되어질 거고 이 녀석이 아세틸코이랑 결합을 해서 탄소가 3개짜리 말론일 코에가 형성이 되어지죠. 이 말론일 코에가 말론 ACP 코에가 떨어져 나가고 ACP가 아실 캐리어 프로틴 ACP와 결합을 하면서 탄소 2개씩 아세틸 코에에 결합을 시켜주죠. 그래서 지방산이 2개씩 합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지방산은 짝수계 말론일 코에 이어서 말론의 ACP에서 2개씩 받아들이기 때문에 짝수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미생물의 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파스텔 에펙터가 나오죠. 파스텔 에펙터나 용존 산소 농도 또는 산소 분압이 해당 속도를 조절하는 경우를 파스텔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위에 설명이 이게 아니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죠. 159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일 마지막 줄 효모의 대사 조절이 산소뿐만 아니라 포도당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크립트리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조절하는 효소가 포스포프룩토스키나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160페이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단락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두 가지 개념 중 하나인 이화작용은 하나의 화합물을 보다 작고 단순한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 이화는 분해이고 이런 분해하는 과정에서 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죠. 분해하면서 고분자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ATP로 만드는 과정이고 동화작용은 보다 복잡한 화합물을 합성하여 포도당으로부터 글라이코겐 과정으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만들면서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동화작용은.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4번이 맞는 것입니다. 36번 자이모모나스는 포도당 1몰당 1몰의 ATP를 생성하면서 에탄올을 만들 수 있다. 178페이지 178페이지 두 번째 줄 엔터너 도도로프 경로 ED 패스웨이죠. 그 밑에 줄 자이모모나스에 의한 포도당 발효에 있어서 중요하다. 자이모모나스 이용하여 포도당을 에탄올로 만드는 것은 상업적인 관심거리가 될 만큼 잠재력이 있는데 이는 ED 경로를 통해 포도당 1몰의 ATP가 생성되어지기 때문이다. 이 엔트너 도드로프
F pathway입니다.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37번 글리세롤을 생산하기 위해 알코올 발효 시 첨가되는 저해제로 옳은 것은 알코올 발효와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647페이지 나옵니다. 647페이지 647페이지를 보시면 에탄올 발효, 에탄올 생산 나오죠. 647페이지 에탄올 생산 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적어두세요. 소디움 바이설파이트를 첨가하시면 글리세롤 생산하기 위해 알코올 생산 시 저해제로 많이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NaHSO3 2003년도에 나왔고 17년도에 나왔고 20년도에 나왔네요. 거의 뭐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 부분인데 최근에는 조금 몇 번 나왔었, 두 번 정도 나왔었네요. 올해는 21년도에는 나오지 않겠죠. 38번 세균을 이용한 호기적 발효로 생산되지 않는 유기산을 17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젖산이죠. 178페이지 보시면 표, 조금 전에 왔었던 그 표 보시게 되면 젖산은 혐기적 발효이죠. 혐기적 5-10- 내용 177페이지의 앞에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의 생산은 비산소호흡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밑에 단락 첫 번째 전자전달 체인 없이도 성장한다. 전자전달 체인 없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를 발효라고 이야기하죠. 발효와 비산소 호흡의 공통점은 산소가 없이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거고, 산소 호흡과 비산소 호흡의 공통점은 호흡은 산소 호흡과 비산소 호흡이 존재하고, 호흡은 산소를 이용하는 거니까 산소를 이용하지 않을 때를, 호흡하지 않을 때를 발효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비산소와 발효의 공통점은 O2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고, 산소와 비산소의 공통점은 전자전달기를 거치는 거죠. 전자전달의 제일 마지막에 전자를 받는 물질이 산소이면 산소호흡이고, 다른 녀석이면 비산소호흡이죠.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젖산은 혐기적 발효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일반적으로 다른 산들은 호기적 발효, 식초 같은 것들은 일부 생산되어지기도, 초산, 구연산과 같은 녀석들은 주로 생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39번 문제.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생물에 의한 생성물 중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은 페이지 173페이지 보시면 172페이지 생체 이물의 분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존재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분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니셜로 pHA 또는 pHB를 미생물이 생산하는 물질을 이용해서 비닐을 생산하려고 하죠. 플라스틱. 그래서 이니셜이 PHA 폴리하이드록시 알카노에이트하고 폴리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크게 두 가지를 생분해성 플라스틱 합성에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40번 문제. 발효에 공급되는 공기는 질소와 산소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으며 이때 질소와 산소의 몰비는 79대 21이다. 이때 산소의 질량 분율은 매스 프랙션은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질량 분율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들은 요 두 개 값 구한 다음에 그 성분을 나누는 거죠. 79 더하기 21분의 21이죠. 합이 100이고 21이니까 대충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0.21 비상값이 0.23이 있네요. 그래서 40분의 정답은 2번입니다.